이번에는 알플렉스의 어셈블리 모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FI 파일을 임포트하면 알플렉스 바디가 생성됩니다. RFI 파일의 임포트는 풀플렉스의 메쉬 임포트와 비슷합니다. RFI 파일을 임포트할 때 총 3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바디를 유연체로 교체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때 바디를 이용하여 RFI 파일을 임포트하게 되면 원래의 바디는 사라지고 임포트된 바디로 교체가 됩니다. RFI 파일에는 차음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임포트할 때 유닛을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RFI 파일과 레퍼런스만 지정해주면 되죠. 임포트 RFI를 클릭하고 포인트를 지정한 후 RFI 파일을 선택하면 알플렉스 바디가 생성됩니다. 보시죠. RFI 파일을 지정하면 알플렉스 바디가 생성됩니다. 알플렉스 바디의 다이얼로그에는 강체에는 없는 3개의 탭이 추가로 존재합니다. FE 인포, 알플렉스, 노드 스코프입니다. FE 인포는 해당 유연체의 메시 정보를 표시합니다. 노드의 개수, 엘리먼트 개수 등이 표시되며 엘리먼트 타입별 개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창도 띄울 수 있고요. 알플렉스 탭은 RFI 파일과 모드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우선 RFI 파일에 경로가 표시됩니다. 임포트를 한 후에도 반드시 RFI 파일이 존재해야 알플렉스 바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모드를 선택하면 모드 형상을 애니메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시뮬레이션에 사용할 모드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보통 프리퀀시가 0에 가까운 모드는 강체 모드로 시뮬레이션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낮은 주파수의 모드는 나타나기 쉬운 변형이고 높은 주파수의 모드는 나타나기 힘든 변형입니다. 따라서 1000Hz를 넘는 고주파의 모드 영상은 시뮬레이션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적절한 모드 개수를 선정하는 방법은 다음 링크의 기술 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플렉스 바디의 모드 영상을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에서 모드를 선택하고 그 모드 형상을 애니메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인트 폴스 컨택은 G모델링 기법을 이용해서 변환 시에 그대로 유지되는 방법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별도로 조인트 폴스 컨택을 정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억할 것은 유연체에 포함된 FDR의 마스터 노드 위치에 조인트와 폴스를 정의하고요. 컨택의 경우에는 지오서피스 컨택을 이용하면서 3D 컨택이면 패치셋을, 2D 컨택이면 라이셋을 미리 생성하고 접촉을 정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알플렉스에서도 셀프 컨택이 가능하긴 하지만 알플렉스에서는 많이 사용되진 않습니다. 이건 사실 풀플렉스 모델을 이용한 조인트와 접촉 정의를 보여주고 있지만 알플렉스도 동일합니다. 미리 정의한 FDR의 마스터 노드의 조인트를 지금 달았고요. 이 노란 게 패치셋인데 스피어와 이 패치셋을 골라서 지오 컨택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하고요. 결과를 보면 조인트와 접촉이 잘 정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플렉스 바디에 속한 마커는 풀플렉스 바디에 속한 마커와 거의 동일합니다. 강체에 속한 마커와 달리 유연체에 속한 마커는 하나의 노드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마커와 그 노드 사이에는 상대 위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연체에 속한 마커의 다이얼로그를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어느 노드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노드와 마커 사이에 상대 변이는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커가 생성될 때는 그 마커에서 제일 가까운 노드에 연결이 되고요. 만약에 이 set nearest 노드를 끈다면 원하는 위치의 노드와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RFI 옵티마이저는 RFI 파일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도구입니다. 대형 유연체 모델의 경우 RFI 파일의 크기가 몇 기가인 경우도 있습니다.
10기가가 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RFI 파일의 크기가 크면 계산 속도나 애니메이션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이때 RFI 옵티마이저를 이용해서 RFI 파일의 크기를 줄일 수가 있죠. 결국 시뮬레이션의 성능을 개선하고 애니메이션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원리는 시뮬레이션에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를 제거하거나 더블 대신 플롯을 사용함으로써 크기를 줄이는 겁니다. 이거는 사용하지 않는 모드를 제거하는 건데요. 이와 같이 입력을 하면 마치 12, 13, 14, 15로 입력한 것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스트레인 스트레스 쉐입 제너레이션은 스트레인 스트레스 리커버리라고도 부릅니다. 알플렉스 바디가 포함된 모델의 시뮬레이션을 마친 후 스트레인 스트레스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인과 스트레스의 쉐입이 필요합니다. 만일 RFI 파일에 스트레인 스트레스 쉐입이 없을 경우 이 기능을 이용해서 쉐입을 생성한 후 RFI 파일에 추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인과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모달 포스와 프레셔는 총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중 로드 케이스와 프리로드는 거의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따로 안 하겠고요. 모달 포스와 프레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달 포스는 모달 포스 U 서브 EXT 타입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지정한 노드셋에 하중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유저 서브루틴을 이용하게 되고요. 자세한 설명은 매뉴얼에 있습니다. 프레셔는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지정한 패치셋에 압력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알플렉스 바디에도 접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플렉스 컨택에는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세요. 접촉점이 일정해야 되고요. 접촉에 의한 변형이 작아야 합니다. 그리고 접촉을 할 때 접촉점에 의한 구속 모드 혹은 접촉에 의한 바디 변형과 유사한 모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접촉을 했을 때 이와 같은 형상으로 변형이 되는 거라면 애초에 모드 쉐입에 이런 형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합니다. 풀플렉스 컨택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조합으로 접촉 정의가 가능합니다. 유연체와 유연체, 강체와 유연체, 또한 셀프 컨택도 가능은 하고요. 그리고 알플렉스와 풀플렉스 간의 접촉도 가능합니다. 풀플렉스 컨택과 마찬가지로 접촉을 정의할 때는 반드시 셋을 만들어 둬야만 하고요. 쉘이나 솔리드의 접촉의 경우에는 패치셋, 빔의 경우에는 라인셋을 미리 정의해 두어야 합니다. 접촉 파라미터는 강체나 풀플렉스 컨택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좌에서 계속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